제가 우리 주성행 의원의 어법을 좀 빌겠습니다. 이게 광우병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BBK 기획입국설에 대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 과정에서 이걸 처벌하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분명히 명예훼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처벌과 법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 재밌는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84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재선 캠페인 때인데요. 텍사스에서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일군의 청년들이 나타나서 성조기를 끌어내린 다음에 레이건의 보수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성조기를 불태워버립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히 상상이 되시죠? 이때 미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오늘 적어왔습니다. 성조기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유연성이지 경직성이 아니고, 성조기의 신성함을 지키는 방법은 성조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다. 자, 쉽습니다. 법을 발동하는 일, 법과 규제를 통해서, 형법을 통해서, 감옥제도라는 경리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물론 억울한 피해자, 정몽주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직선거 과정에서 아까 예로 드신 정청래 의원 같은 피해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 이것을 확대하는 게 옳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쁜 주장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수단은 사람들을 쫄게 만들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광장을 열고 더 시장을 열어서 그 토론과 주장의 자유시장 속에서 우위를 점해가는 이 방법이 괴롭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정치가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한나라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새누리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어디 소속이십니까? 아직 좋아요. 공식 결정은 안 났습니다. 네,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 얼마 전 홍준표 대표께서 최구식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스핀 닥터 역할을 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홍보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영구적 캠페인의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상시선거운동 체제입니다. 상시선거 전쟁 체제입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보장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지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미 외국에서 인정하다시피 퍼머넌트 캠페인 시대, 영구적 캠페인 시대고, 그 다음에 정부를 장악하거나 의회를 장악한 쪽에서는 끊임없이 스핀 다크나 그 다음에 일방적인 홍보를 쏟아내고, 이랬을 때 소수자나 그 다음에 새로운 언론 매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검증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요, 소수파 후보에 대한 다수파의 네거티브는 검증이라 이름 붙이고, 이게 헷갈리니까, 다수파 후보에 대한 소수파나 시민의 검증은 네거티브라고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예 양쪽 다 벽을 허물고 시민에 맡기고 시민을 존중하자, 이거죠. 물론 괴로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가자, 이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면책조항 있잖아요. 공공성, 공적 이익을 위한 토론인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충분히 정몽주법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일단 제껴두고요. 두 번째로 RT 문제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자면, 그 깊이 들어가면요, 수동 RT와 자동 RT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RT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리트윗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비판적인데요. 예. 오늘 뉴욕타임즈지에 도대체 대한민국은 박정근이가 RT를 했다는 이유, 리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국가보안법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기사를 썼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추가된 조항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제해줄 수 있고 그들이 피해받은 그 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네. 정봉주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이 돼야 한다고. 그 두 분 중에 누구에 대한 질문이실까요? 두 분 다. 변호사님께 최 변호사님?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외국처럼 외국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 개입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같은 조항은 아예 없어요. 선거 과정은 참여하는 겁니다. 네가 공적 의무를 띠고 공적 일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 정도 검증을 받는 건 수인해라 이거예요. 다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경우는 처벌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민사로 혹은 상당히 손해배상의 횟수를 과중한. 확 늘려가지고 민사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교환할 수는 있겠지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의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들이 상품 시장 영역에 있어서 규제는 철저히 완화하자고 그러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자유스러워야 할 인간의 자유,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영역은 왜 규제를 해야만 되고 왜 사람들을 못 믿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거짓말, 그 다음에 낙선 목적, 그 다음에 악의성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괴롭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른 질서길, 법이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나아가자는 거죠. 이를테면요. 재밌게도 2500년 전에 공자님, 노자님, 석가모니,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태어납니다. 그때 확립된 인간 세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황금률은 뭐냐면요. 네가 하기 싫은 일, 당신이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지 말아요. 우리가 그 원칙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네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죠. 저는 그것보다 더한 가치, 그보다 더한 도덕적 가치, 그보다 더한 법률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황금률에 집착을 한다면 굳이 상품 시장의 규제는 완화하자고 하면서 왜 정신시장, 사상시장, 정치시장의 규제는 강화하자고 하는 건지 이런 말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요. 떨어져 보니까 알겠습니다. 툭 하면 사법부로 달려갑니다. 툭 하면 쫓아가요. 선거 떨어지기 전에 몰랐어요. 무조건 사건만 생기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헌재로 끌고 가고 사법부로 끌고 가고 검찰로 끌고 가고 경찰로 끌고 가요. 그러고 와서 압수수색 합시다 이래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출된 공직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출되잖아요. 직접적인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나 사법부한테다가 우리 권한을 갖다 또 넘겨버려요. 자, 이런 바보 같은 행동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비대와 검찰권의 강화를 가져오고 어느 순간 우리가 사법 권력이나 검찰 권력에 옥죄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제 일관된 논리는요. 나쁜 논의에 대한 가장 적합한 구제 수단은 좋은 논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허위니 공익성이 있니 없니 악이니 고의가 있니 이런 데 대한 판단을 왜 자꾸 법원이나 검찰에만 맡기려고 하는지 전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시민입니다.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예.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한 시민입니다. 자유를 많이 줄수록 책임도 늘고 더 발랄해질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